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그래프, 그 중에서도 막대 그래프와 산점도 그래프를 오렌지3를 활용해서 직접 한번 그려볼 거고요.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냥 볼 때와 또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산점도를 통해서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막대라든지 아니면은 산정도라든지 이런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저희 제미나이랑 같이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범주는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처럼 성별이라든지 혈액형 또는 선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공통점을 가지고 그룹을 나눌 때 사용하는 게 범주입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가 나눠져 있고요. 범주형 데이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거 있죠. 그냥 A를 좋아한다, B를 좋아한다, 아니면 설문조사에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일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정말 많이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제일 간단한 것부터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3 화면을 한번 실행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데이터셋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볼게요. 데이터셋을 옆에 위젯에서 하나 가져와 주시고,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덕이라고 치면은 티베티안 덕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뜹니다. 그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위젯에 방금 호다닥 하고 됐는데, 이 위젯에 로딩바 같은 이런 표시가 테두리에 뜨고요. 왼쪽에 여기 초록색으로 상태 표시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잘 불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셋의 이름 헷갈리지 않게 도그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위젯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하나 끌고 오면 몇 가지 이렇게 추천도 해줍니다. 저희는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리진 타입이나 카테고리, 제가 누르니까 계속 지금 이제 정렬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고 있는데요. 오리진 타입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지 이름 혹은 이미지 파일 여기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이미지도 보고, 그다음에 사이즈, 위드스, 헤이트 이렇게 채고나 이런 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패키니즈부터 이제 아는 강아지 견종 이름도 테리어라든지 이렇게 견종 이름들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막대 그래프로 연결을 해서 볼게요. 여기서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단계마다 데이터를 조금 빼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는 영어로 바플롯이라고 하죠. 바플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부분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많이 보여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냥 똑같아요. 가져오셔도 이렇게 똑같은 바플롯이 생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는 방법도요.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밑에가 뭔지 잘 표시는 안 되지만 왼쪽에 저희가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을 좀 바꿔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요. 사이즈, 위드스, 헤이트라는 밸류로 선택을 Y축이죠. 하실 수가 있고 그룹 바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뭘로 할 거냐.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렇게 밑에 뭘까요? 패키니즈는 요런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다, 개체들이. 테리어는 요런 개체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옵션을, 지금 요거는 이제 바꿀 만한 옵션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네임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항목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제일 간단한 그래프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자료를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 여기 이미지 파일의 형태가 있었죠? 이미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이미지까지 그래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미지를 확인할 때에는 추가 기능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만 하는데 어디에서 추가할 수 있냐면 여기 위쪽에 메뉴에 옵션에 가면 애드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애드온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경고가 좀 뜰 수 있는데 괜찮고요. 여기에서 뭘로 선택하냐?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미지 애널리스틱이라는 요게 있어요. 요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약간 저희가 파이썬에서 함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OK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여기 없는 기능을 좀 추가할 거라서 이렇게 애드온에서 설치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새로 시작이 되는데 저장을 해주시면 바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더블하고 그냥 네, PPT 띄우는 걸로 사연이 전환이 됐는데요. 네, OLG3도 다시 다시 실행이 됐네요. 기다렸더니. 그러면 저희 아까 두 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저장을 했었으니 오픈을 눌러서 아까 저장했던 도구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 이미지라는 그 관련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이제 데이터는 다 불러왔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이미지 뷰어라는 위젯이 여기 새로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미지 위젯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파일 경로가 나와 있어서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런 이미지 사진들이 포함되신 거를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비슷한 종끼리 모아줘라든지 아니면 털 색깔별로 그룹을 지어줘라든지 그렇게 요즘에 학습시킬 때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미지 네임으로 했더니 뭔가 잘 못 불러오는 것 같고요. 그냥 이미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막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옵션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그냥 이미지 이름으로 보는 게 이미지는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작게도 이렇게 조그만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3에서도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네, 이제 위젯은 지금 데이터셋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 이미지 경로랑 저희가 오렌지3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된 리소스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 파일 경로나 아니면 다운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예제는 이렇게 확인해 본 걸로 하고요. 새로운 오렌지3 파일 하나 생성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로 가서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다른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국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약국으로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거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또 뭐 이전 페이지에서 바로 가셔도 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시면 자료가 그래도 꽤 최신 자료들을 요즘에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5년 6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밑에 보시면 갱신 주기도 확인이 가능한데 분기별로 1회씩 갱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압축 풀으신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1번부터 12번까지 파일이 있는데요. 병원 정보도 있고요. 약국 정보도 있습니다. 저희는 약국으로 검색을 했으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약국 정보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엑셀로 보통 CSV 파일은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오렌지 3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열어보는데 저희가 필요 없는 자료들도 좀 보이죠. 뭐 암호화 요양 기호라든지 뭐 종별 코드나 뭐 시도 코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는 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죠. 저희들한테는 좌표 값도 그렇고요. 뭐 개설 일자라든지 뭐 이런 값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엑셀로 열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압축까지 풀으셨다면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 저희는 파일로 가져올 거죠. 파일에서 파일에 제가 이제 여기 녹화가 안 돼서 해놓은 건데 여기 경로 설정하는 부분에서 약국 기관의 약국 정보 서비스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파일이 내용이 좀 많고 규모가 클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불러올 때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창을 옮기시면은 간혹 이렇게 응답 없음 이런 페이지가 뜰 수 있는데요. 그게 떠도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이름을 뭐 약국 데이터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까 엑셀로도 확인해봤지만 오렌지 3에서도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아까랑 동일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보고 있었으니까 이 약국 데이터에서도 바플롯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느낌표 같은 요 I 표시가 떴죠. 이 표시가 뜨면 이제 뭔가 이런 설정 같은 거를 좀 확인해 보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개설 일자별로 볼 때 뭐 시도 코드명 지역마다 뭐 몇 년 몇 월에 했는지 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시군구 코드라기보다는 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내가 있는 지역에 몇 개의 약국이 있는지 보통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 좀 간단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트랜스폼 부분에서 그룹 바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룹 바이에서, 어, 제가 아까 해보았더니 이건 또 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시도 코드와 시도 코드명이라는 두 개의 값 부분을 두 개 다 카운트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미니나 뭐 모드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가 다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여러 개 선택.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시고 이렇게 맨 마지막 항목 선택하면 그 사이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체크 한 번씩 눌렀다가 다시 풀어주시고요. 시도 코드라는 항목과 시도 코드명이라는 항목을 카운트라는 값으로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민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에서의 평균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나이라는 값을 썼다면 나이대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모드라는 거는 최빈값, 제일 많은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쓰는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그룹에 속한 데이터
행의 수를 계산해서 이제 크기를 보통 파악할 때 사용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지역별로 약국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룹 바이로 카운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바플롯으로 선택을 하면 이제는 값이 좀 요거 위에 거랑 여기 처음에 봤었던 거랑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눌러보시면 왼쪽에 이제 시도 코드명이 나오고요. 그 시도 코드명, 그러니까 코드명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에 뭐 몇 개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경기권에는 약국이 굉장히 많고, 서울에도 많구나. 그 외에는 뭐, 제주도보다는 강원도가 약국이 더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원래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려서 보자면은요. 시도 코드별 그 카운트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강원도는 705개의 그 아까 표시된 약국이 강원도는 705개가 있다. 그 제일 많았던 경기도는 5,916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보면 한눈에 딱, 경기랑 서울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PPT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산점도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산점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변수들의 관계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막대가 아닌 점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이 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찍힐 거예요. 두 변수 간에 뭐 A랑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 둘은 뭐 여기 점이다. 이렇게 점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찍히게 되는 그래프이고요.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들이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도 같이 커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시간이 많아졌더니 성적이 올라갔다던가 이런 것들을 산점도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작아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로 작아질 때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한 개가 커진다면 뭐 다른 변수는 작아지는 것들을 예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산정도 그래프인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던가 그럴 때는 두 변수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상치라고 해서 산점도에서는 다른 점들이 뭐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뭐 요 분홍색에 딱 한 개가 찍혀 있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튀는 행동을 하는 애들을 이상치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뭐 입력 오류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좀 특수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이상치를 발견했으니 그 이상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유해서 오렌지 3 파일 새로 만드시고요. 이번에도 한번 산정도 실습을 해볼게요. 산정도에서 제일 유명한 예제는 사실 그 아이리스라고 해가지고 붓꽃 예제가 있어요. 여기서 눌러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아이리스 이렇게 쳐주시면 요 예제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초록색 점이 보이면 되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아이리스라고 이름을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데이터 형태를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각 부위를 말을 해요. 요 부위에 뭐 넓이나 길이가 이렇게 측정이 돼 있다. 그래서 보통 비교를 할 때 요 값 두 개를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요 세판이라는 값 두 개를 비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보통 비교를 하고요.
제 비주얼라이즈 부분의 위젯에 가보시면 스캐터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에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일단은 이게 뭔가 싶은 중구난방한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산점도는 이제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를 비교한다면 산점도는 수치형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할 때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팔 위드스가 3.0일 때 세팔 랭스는 여기 한 4.3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을 하나씩 찍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왼쪽에 값을 좀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x 값을 페이탈 랭스로 바꾸고 y 값을 페이탈 위스로 바꿨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모양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아까 말했던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드스가 커지면 랭스도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점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쉐이프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아이리스 이 종류에 대한 건데 파랑색, 빨강색 이렇게 해서 아까는 요거 설정을 안 했을 때는 다 그냥 점 모양으로 찍혔는데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모양을 변경을 당연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심볼 사이즈도 이렇게 좀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작게 한다던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투명도나 이렇게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값들을. 사이즈도 이쪽에서도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속성들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히스토그램을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포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값에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어떤 범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비주얼라이즈 메뉴에서 보시면은 뭘로 나와 있냐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히스토그램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그냥 아이리스에서 데이터를 쭉 뽑아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랭스와 프리퀀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각각 눌러보시면서 각각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벚꽃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나 산점도라던가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오렌지3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저것 한번 연결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트리뷰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게 또 박스 플롯이라던가 바이올린 플롯을 좀 많이 논문 같은 데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데이터들도 붓꽃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지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에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값의 분포를 말하고요. 오차 범위를 가로로 하던가 세로로 하던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막대 그래프와 산점도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번엔 박스플롯까지 해서 어떤 것들이 내가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그래프의 형태인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이고 박스플롯을 2개 가져왔네요.
그래서 바이올린 플롯 같은 경우도 박스 플롯이랑 거의 비슷해요. 분포가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게 뭐 바이올린 모양과 닮게 될 때도 있고요. 뭐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납작하게 형태가 구성될 때도 있고요. 이 모양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르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그래프를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습 시간에 이제 막대 그래프 사용해 봤었고요. 여기 빠져 있네요. 한번 여기도 연결을 그냥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왕 연결을 해봤으니 바플롯으로는 뭐 이렇게 아이리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플롯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점도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두 변수의 관계를 막대 그래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박스 플롯과 바이올린 플롯까지 해서 저희가 총 오늘 5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데이터를 지금은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옵션이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거를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값 빼고 내가 보고 싶은 값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테니 오늘 배웠던 내용도 도움이 이제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범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범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유용하게 데이터 시각화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막대 그래프에 대한 실습 진행해 봤고 산점도 실습을 통해서 이제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